바로 이전에 세븐이지 케이블 리트를 캐스트온 하기 전 꽈배기 도안으로 무엇을 뜰지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다. 이 세상의 모든 꽈배기 도안을 찾아보겠다는 심정으로 이잡듯 뒤져보던 중 코실님의 인스타그램에서 뭔가 신기하게 생긴 꽈배기 옷을 발견했다. 신기하면서도 한눈에 이거다 싶었던 도안은 알고 보니 아직 출시 전이었던 도안이었다. 출시까지 기다리기가 남은 기간이 조금 애매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건 먼저 하고 그 다음 타깃으로 삼아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그리고 세븐이지 케이블 리트를 뜨던 중 마침 앵콜스 서울 팝업이 열려버렸고 또 마침 거기서 원작 실인 아르고 DK 콘사를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운명이다. 운명인 것이야. 그리고 지난번 설 세일 때 바늘까지 구해놓았고 그렇게 타레 스웨터를 뜨기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춰 놓았다. 안뜨김에게 물어보면서 같이 찾아본 도안이 아닌 오롯이 내가 보고 내가 꽂혀서 고른 도안이니만큼 빨리 떠보고 싶다는 마음이 컸다. 어차피 도안은 미리 읽어봐야 당장 이해도 되지 않고 정작 그때 가서는 또 다 까먹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도안은 한참 전에 사두고 읽지 않고 있다가 스와치를 뜨면서 처음 열어보았다. 이것은 도안인가 논문인 것인가 무엇인가. 물론 내가 도안을 많이 봐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바늘로 뜨는 옷 도안이라고 하면 크게 예상되는 도안의 양식이나 틀 같은 것이 있는데 역시 코실님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예상치 못했던 도안 형식에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일단 기호 도안부터 보고 와야 하는지 아니면 책 읽듯이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읽어나가는 것이 나은지 결단이 서지 않았다. 그리고 슬쩍 뒤쪽 기호 도안을 봤는데 딱 봐도 어차피 이해도 못할 것처럼 생겼으니 그냥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슥 읽어보았는데 여전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단순히 옷을 만드는 큰 플로우 정도만 보고 바로 스와치를 떠보기로 했다. 아주 친절하게도 스와치를 뜨고 어디 기준으로 세어보면 되는지 도안의 기준점을 그려주셔서 정말 편안하게 게이지를 낼 수 있었다. 그렇게 바늘 사이즈는 도안대로 가면 되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졌다. 그나저나 처음 써본 치아오구 반부가 참 괜찮았다. 정말 바늘의 그 미세한 무게를 견디기 위한 조금의 힘조차 들어가지 않는 느낌으로 스틸 바늘을 쓸 때와는 또 다른 신기한 느낌으로 스와치를 떠나갔다. 그냥 겉뜨기 하면 되는데? 도안의 내용이니 디테일하게 언급하진 않겠지만 납작한 꽈배기를 만드는 방법이 정말 신기했다. 다만 하나의 꽈배기를 만드는 시간은 조금 더 걸리는 방법이지만 하고 나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싶은 방식이었다. 꽈배기를 뜨는 방법도 영상을 한번 보고 따라해보고 나면 그다지 어려울 것도 없는 방식이어서 원리는 금방 파악하게 되었다. 코실님은 천재인가? 근데 또 없는 시간 짬내서 하다보니 도안 읽는 방법을 곱씹다가 두 단도 채 못 떴다는 사실은 어쩔 수가 없다. 거기다가 정신 차려보니 바늘막에도 두고 왔는걸. 그래서 결국 볼실 케이스 구멍에 꽂아두고 왔다. 근데 왜 그렇게 늘어났지 이게? 대충 앞단들만 보고 그렇구나 하고 가다가 느낌이 쎄해서 도안을 좀 째려보니 코눌림 방식이 중간에 한 번씩 달랐다. 그렇게 초반 패턴만 보고 그 뒤를 모두 예측을 해버린 대가는 푸르시오로 지불하게 되었다. 다행히 대단하게는 아니지만 한 3단 정도를 풀렀는데 영상을 찍는 시점으로 본다면
또한 시작하자마자 하게 된 프루시오는 꽤 나쁘지 않은 유튜브 각이 틀림이 없었다. 그러나 생각보다 너무나도 빠른 시점에 프루시오를 하게 된 나는 순간적인 당혹감을 이기지 못하고 영상을 찍어둬야 한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편물을 수정하기에 급급했고 유튜버의 본분인 촬영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아직 멀었다. 도안은 서술도안과 기호도안이 있다. 서술도안은 그냥 글만 읽으면 되는데 기호도안은 약간 얘기가 다르다. 도안을 PDF로 보는 경우가 잦은데 그러다 보니 패드를 통해 도안을 보면서 뜨개를 하게 된다. 그러면 또 패드를 세로보다는 가로로 보게 되고 도안도 가로 스크린을 통해 보게 된다. 그 편이 여러모로 편하긴 한데 도안에 따라 어느 정도 확대를 해서 봐야 하는 경우가 꽤 생긴다. 그치만 이러면 한 단을 한눈에 보기가 어려운걸. 거기다 기호도안은 도안에서 내가 어디까지 떴는지를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 단 뜨고 줄을 그어서 표기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긴다. 그게 또 그러면 도움은 되긴 하는데 정확하게 칸에 맞춰서 한 줄 긋기도 힘든 경우도 있고 아무튼 그렇다. 그러다 보니 내가 현재 내 단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생겼다. 그림 도안 있다고 안일해지면 아주 큰일이 생길 수 있다. 현재 내 단수를 까먹었는데 그걸 편물을 보고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면 이제 뭐 한번 틀릴 때마다 영상 업로드는 하루 이상씩 미뤄진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택한 방식은 그냥 단수를 까먹지 말고 정신 똑띠 차리고 잘 세워두자가 되었다. 단수링이니 단수 카운터니 뭐니 왜 필요한지 몰랐던 시절이 있었다. 가장 첫 번째로 배운 방법은 많이들 사용하시는 단수링을 걸어두는 것. 그렇다고 매 단마다 걸어줄 수는 없고 특정 n단마다 걸어둬도 되는데 이게 또 소매 같은 데서 하면 찰랑찰랑 벨리 댄스라도 쳐야 맞지 않나 하는 비주얼이 나온다. 두 번째는 애플워치 앱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나는 클리커라는 앱을 써봤는데 워치를 차고 매 단 뜰 때마다 더해주면 돼서 아주 간단히 쓸 수 있다. 문제는 워치 배터리가 그렇게 너그러운 용량이 아니라는 데에 있다. 안 그래도 요즘 배터리 효율이 60%대로 진입한 내 워치로는 아주 어림없는 일이다. 세 번째는 폰 앱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니트플로우라는 앱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다만 이 앱은 애플에서만 된다고 하니 안드로이드 폰 유저분들에겐 아쉬운 소식일 수 있겠다. 이 앱은 프로젝트별 소요시간, 병렬 단수 카운터, 참고 영상 링크, PDF 도안 등록 등에 대한 작업들을 할 수 있다. 아이패드와도 거의 실시간으로 연동이 되니 꽤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것도 단수를 세자고 아까운 폰이나 패드 배터리를 갉아먹고 있자니 뭔가 수지타산이 안 맞는 느낌이다. 네 번째는 아날로그다. 쿠팡에서 만원도 안 하는 가격에 파스텔 톤의 은은한 컬러를 가진 단수 카운터를 구매할 수 있다. 현대사회가 아무리 디지털화가 되었다고 하지만 또 아날로그만한 것이 없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옷을 이렇게 수작업으로 뜨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 아무튼 배터리에 노예가 되지 않아도 되고 그냥 걸어두고 내가 돌려두기만 하면 된다. 이 정도면 수지타산이 맞는다. 다만 계속 덜렁덜렁 달아둬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디지털 기기를 충전해야 한다는 강박은 갖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좋은가. 벨리댄스풍도 아닌 것이 점잖게 카운터 하나만 걸어두면 된다.
다만 요란하고 신나는 거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단수링 방법을 권하는 바다. 어떤 방식을 쓰던지 단수를 올려주는 작업을 까먹는 순간 그게 디지털이든 아날로그든 결국에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지는 것은 마찬가지니 그 정도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하겠다. 과하게 한다고 쫓아다니다가 가야지. 마녀였으면 회사 있어야 돼. 맞아. 나 저거 진짜 어떻게 하는 건지 까먹어. 노상강. 노상강도. 노상강도. 강도. 계속 함트 때 못 뜨지? 나 뜰 거 없는데. 밑에서 살까? 그래도 되겠다.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왜? 그때는 손이 났겠지? 진짜 아. 책을 보게 될 수도. 네. 코바늘은 응. 되게 단순하거든. 어. 기호도 단순하고. 아 그래? 그리고 뜨는 방법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다 이제 거기서 거기야. 뭐 한 번을 감냐, 두 번을 감냐, 뭐 이런 아. 차이지. 되게 쉬워. 내가 그 알려주는 거를 잠깐 이제 쇼츠 같은 걸로 지나가면서 봤는데 뭔가 되게 그냥 빨리빨리 속도감 있게 지나가니까 내가 되게 어려워 보였나 그게? 그럴 수 있지. 아예 모르는데 빠른 걸 보면은. 그리고 얘는 풀면은 그냥 내가 원하는 데까지 풀 수 있어. 아 이거는 바늘을 다시 껴야 되잖아. 맞아. 난 처음에 대바늘 하면서 그게 너무 힘든 거야. 나는 맨날 틀려서 맨날 풀어야 되는데. 우리도 처음 대반을 하고서는 수정 방법도 몰라가지고 틀리면은 처음부까지 다 풀고 그러니까 나도 그랬어. 그거 진짜. 그래서 맨날 하다가 울었는데 진짜. 진짜 엉엉 울면서. 이제 어깨판을 뜬다거나 뭐 그런 걸 하는 건 일도 아닌 것이다. 그치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코줍을 피할 수는 없다. 정말 진심으로 코를 주워주는 AI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가끔 보면 정확하게 여기구나 하는 포인트가 보이는 편물들이 있고 도대체 여기인지 저기인지 이쪽 바깥 코인지 하나 안으로 들어온 코인지 헷갈려 미치겠을 때가 있다. 역시나 코줍은 어디서 코를 줍느냐가 관건이다. 여기가 맞나 싶을 때 왠지 한 단 한 단이 구분이 잘 안되고 한 줄만 걸려있거나 하는 구간이 있다면 V자고 C자고 뭐고 그냥 바로 한 칸 옆에서 주우면 되는 것 같다. 모르겠다 하고 그냥 그렇게 하니까 되긴 된다. 근데 진짜 누가 안 만들어주나. AI 코줌 로봇. 그러세요. 불었는데? 터지는 거 아니야? 불었는데? 하지마 안 돼. 왜? 흔들지 마. 흔들지. 일자리 열어. 열어봐. 그 흔들 줄은 몰랐어요. 아 뭐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귀여워. 귀엽지. 나 뭔가 했네. 축하해. 덕분에 잘 왔어. 고생했어. 자기가 고생했지. 예. 세계가 재밌다니 진짜 다행이다. 너무 재밌다고. 그러니까 같이 하면 더 좋을 텐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하나. 하나, 둘, 셋. 초코 아니야. 무슨 맛이래 이게? 안에 뭐지? 쿠앤크 같은 건가? 안에 뭐가 있어? 오, 맛있어 근데. 음. 맛있지? 내가 헷갈리는 건 헷갈리는 거고 어깨 부분 코줍을 하는데 코줍 포인트가 너무 쉽게 도안에 표기가 되어 있어서 보는데 아주 편했다. 살다 도안에서 이 코에서 주우세요 라고 표기가 돼 있는 도안을 보게 되다니. 그치만 결국 코줍 시작점이 잘 판단이 되느냐는 다른 문제인데 어차피 그렇게 많이 줍는 코스도 아니니 일단 주워본다. 긴가민가하게 시작을 했는데 딱 맞으면 잘 시작을 한 것일 테고 모자르게 끝나면 시작점에서 이건가 했던 코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돌고 돌아 코줍은 어느 정도 경험과 감의 영역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이 요크라는 단어는 다시 좀 살펴봐야겠다.
도안에서 대부분 설명을 읽어보면 대충 잘 머리에 그려지는데 요크라는 단어만 나오면 그 문장 구조나 함께 쓰인 다른 단어들을 떠나서 그 요크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문장 전체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기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AI의 힘을 빌어봤다.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지 대략적으로는 알겠다. 그치만 결국 눈에 안 들어온다. 아직 멀었나 보다. 그런데 이제 뜯다 보면 도안의 구성이 옷을 조각조각 나눈 듯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도안을 넘나들면서 한 단을 각 구간별로 훑으면서 뜨게 된다. 이게 처음에는 순서가 너무 헷갈렸는데 내가 뜨고 있는 부분이 옷에서 어떤 영역인지 이해를 하고 나니 도안 순서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느껴지기도 했다. 다시 한번 느끼지만 코실님은 진짜 천재인가? 이상하다. 사실 이 도안은 막상 떠보면 초반에는 크게 어려운 것이 없다. 기호도안만 잘 보고 해야 할 때 잘 하고 그러면 문제가 없다. 그리고 M1L, M1R 방향만 잘 맞춰주면 된다. 진짜로 어려울 것이 없는데 다만 이전 단에서 M1R을 한 코 위를 그냥 겉두기로 떠주는 코가 있었다. 근데 그 바로 아래에서 코늘림을 한 코에서 분명히 예쁜 V자가 있어야 하는데 왜인지 모르게 정체를 알 수 없는 가로줄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닌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 건가? 대충 보니 이거 잘못하면 편물에 구멍이 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 코만 풀어서 수정을 해보려고 했는데 뭐가 이렇게 잘 안되는지 모르겠다. 일단 제일 이해가 안되는 건 분명히 난 도안대로 다 떴는데 어디서 어떻게 틀렸길래 이런 모양이 나왔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다. 아무튼 그렇게 풀러서 생긴 두 줄을 그냥 M1R 한다 생각하고 해보는데 아무리 봐도 뭔가 모양이 이상하다. 3번 정도 시도해보고 이거는 이럴 바에 그냥 한 단 풀러서 제대로 보는 게 낫겠다 싶었다. 그리고 이미 바늘에 걸린 코수는 200코를 우습게 넘기는 양이었다. 그냥 푸르시오가 아니라 한 코 한 코 되돌아가는 것이어서 한 코, 두 코, 세 코 되돌아가면 실을 다시 손에 감아주고 또 두 코, 세 코 풀고 이 짓을 하고 있으니 20분은 그냥 삭제가 되기에 충분했다. 그래, 다 그런 것이다. 뭐? 신선한 느낌이네. 이걸 한참 전에 지나온 단에서 발견한 게 아니니 얼마나 다행이냐 하면서 마음을 다스렸다. 그리고서는 다시 제대로 떠서 돌아온 그 코에서 크게 이상한 점을 찾지 못해 이번엔 잘했구나 싶었다. 아직도 의문이다. 도대체 난 뭘 했던 것일까? 쟨 누구야? 박지훈. 아, 제가 박지훈이야? 오빠 내 맘속에 저장 그거 몰라? 그게 얘야? 아 그룹 이름이 뭔데? 그거였어. 원어원. 원어원? 어. 그리고 나서 스크립트를 쓰고 녹음을 하고 있는 시점에 드는 생각은 어쨌든 틀리지 않고 제대로 뜬 것이 확실하다면 그건 단순히 코가 좀 늘어났다거나 아니면 바로 전단에서 코늘림을 하면서 생긴 코 모양 때문에 의도치 않은 모양처럼 보인 것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은 든다. 뭐 결과적으로 어쨌든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다. 뜨개를 하다 보면 참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생긴다. 더군다나 사람이 체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뜨개를 하다 보면 블랙아웃이 오듯이 분명히 내 손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요 몇 분 동안 내가 어떻게 편물을 떠왔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들도 종종 생긴다. 그럴 땐 그냥 나를 믿고 가던지 아니면 불안하니까 부르던지 둘 중 하나를 하면 된다. 그리고 나는 점점 나를 믿고 가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귀찮으니까.
쫓아갔다가 전문가 하나 죽었어. 헐. 왜 뭐 때문에 죽었는지 그런 것도 나와? 응, 근데 기억이 안 나네. 뭐야? 약간 그 식인상어 이런 거 있어가지고 잘 죽더라.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잘 죽더라. 어쩔 수 없지 그럼. 뜨개옷의 마지막은 역시나 꼬리실 정리다. 나는 대부분 가지고 다니면서 뜨개를 하기 때문에 콘사를 사봤자 결국 볼실로 만들어버리고 만다. 그러므로 콘사를 사도 볼실만큼의 꼬리실이 나온다. 내가 와인딩을 하는 거니 경우에 따라서는 볼실을 사서 쓰는 것보다 꼬리실이 더 나올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그러면 실을 교체하면서 생기는 꼬리실과 아몰이나 목 단 쪽에서도 꼬리실이 나오고 코막음을 한 곳에서도 꼬리실이 나오고 마무리할 때 보면 꼬리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가증식을 하나 싶을 지경이 된다. 그러니 이런 꼬리실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는 말이 되겠고 원작자인 코실님은 그 방법을 알고 계셨다. 대충 이렇게 여기다가 물을 먹여. 지금 이런 거 해봤어? 아니? 나는 그냥 한다니까. 되고 이렇게 비벼. 납득이 생각난다. 그 납득이? 응. 응. 그러면 실이 연결이 돼. 오, 근데 좀 신기하다 진짜. 그치. 나도 사실 그냥 들어보기만 했는데. 울 100% 실이어서 가능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난 원작실을 쓰고 있으니 따라할 만하다. 자세한 방법은 코실님의 타레 스웨터 제작기 영상에 나와 있으니 참고 바란다. 그래서 이어줄 실의 양쪽 끝을 물에 적시고 가지런히 붙여서 손에 올린 다음 이러다 때 나오겠다 싶을 정도로 비벼주면 짜란 완성. 난 볼실이 아니라 콘사로 뜬 것이다 와 같은 결과물이 주어진다. 진짜 최고다 이 방법. 결국 이 옷을 다 뜨고 나면 도안에서 실을 끊어준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만 꼬리실을 정리하게 될 것이다. 와 근데 진짜 이거 소매분리 하러 가기까지가 거의 영겁의 시간이야. 미치겠네. 속도가 너무 안 나. 한 단 뜨는데. 어쩔 수 없지. 잘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또 한 번에 와인딩을 한다. 그러면 드러나는 직관, 그리고 포춘 쿠키급의 행운 메시지. 그러니까 나의 코는 예쁠 것이 틀림없다. 인스타 곳곳에서 앵콜스 콘사에서 직관을 보면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봐서 익히 알고는 있었는데, 그래서 내심 내 콘에는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 궁금해 했었는데 드디어 보았다. 열심히 떴는데 코가 안 예쁘면 슬프긴 하지. 아무튼 그리하여 드디어 한 콘을 클리어했다. 사실상 와인딩이 끝난 것이긴 하지만 역시나 옷은 소매분리 전이 가장 고통스러운 법인가 보다. 어느 정도 늘림도 패턴이 익숙해지고 납작 꽈배기를 만드는 것도 익숙해졌긴 했지만 확실히 그 큰 꽈배기가 들어가는 단의 구간에서는 뜨는 속도가 현저하게 줄어든다. 안뜨김의 뜨개 스승이자 안뜨김의 절친이자 나와 안뜨김의 소개팅을 주선도 해주고 결혼식 날 축사까지 해줬던 친구가 있다. 그 친구의 뜨는 속도는 이러다가 사람한테 오히려 기계가 밀려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거의 공장급임에도 불구하고 평소보다 진짜 오래 걸렸다고 했었다. 오빠 진짜 무한 꽈배기 하실 거예요 라는 말이 아 이게 그 말이었구나 싶다. 그래도 점점 완성돼가는 패턴을 보면 재미있다. 이 맛에 뜨게 하지. 그렇게 나는 새 볼실을 코실님의 아크와 트위스트 머지 기법을 활용하여 마치 한 줄인 것 마냥 합체에 성공했다.
중간에 꼬리실이 없는 편물이라니 너무 행복하다. 동네에 얼마 전에 생긴 팀홀튼. 한번 가봤을 때 창가 쪽 바 테이블은 여러모로 작업이든 뜨개든 하기 좋아 보였다. 안뜨기문 게임을, 나는 뜨개를 하기 위해 카페를 찾았다. 생각해보면 참 웃긴다. 옛날만 해도 안뜨김이 뜨개를 하면 나는 옆에서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은 그 반대가 됐다.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는구나. 그나저나 옷을 뜯다 보면 소매 분리를 하기 전이 가장 고난이 구간이지 않을까 싶다. 한 단의 코수가 양팔에다 몸통까지 더해진 양이니 적을래야 적을 수가 없는 구간이 맞긴 한데 이거 어디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싶다가 아니 진짜 이렇게까지 늘어나도 되는 건가 싶다가 진짜 이렇게까지 늘어난다고? 싶을 때쯤 드디어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 정도가 되면 무아지경으로 편물을 뜨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소매 분리가 가까워져 가고 드디어 끝났다 싶을 때면 수고했어 나 자신 토닥토닥 하면서 첫 번째 고난이 구간을 클리어한 나에게 격려의 한마디를 하게 된다. 마침 적당히 슬슬 집에 갈까 싶을 타이밍에 소매 분리 차례가 되었다. 도안 설명을 읽어봤는데 순간 내가 이해한 게 맞나 싶기도 했고 내 인생에 겨우 두 번째 소매 분리를 할 차례여서 한 번은 더 안뜨김의 설명을 듣는 것이 안전하겠다 싶었다. 물론 안전하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겠지만 요즘 체력과 멘탈적으로 힘이 붙이는 관계로 뜨개만이라도 안전한 길을 가자고 마음 먹었다.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못하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 하고 좀 이제 보려고 하는데 그럼 얘를 어깨핀이라고 하나? 어깨핀에다가 만약에 쭉 걸어가지고 그러니까 얘를 빼면서 쭉 걸어서 걔를 딱 잡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로 이으라는 거지. 그렇게 드디어 소매 분리라며 신이 난 것과는 별개로 내가 가져온 뜨개 용품에는 여분의 케이블이고 어깨핀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소매 분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쩔 수 없이 안뜨김에게 설명을 듣고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만 한 다음 집에 가서 마저 하기로 했다. 드디어 원통 뜨기가 코앞이다. 회사 프로젝트 오픈을 앞두고 뜨개를 하루에 1시간도 못하는 날이 허다한데 꾸역꾸역 열심히 잘 왔다. 그렇게 소매 분리를 완료하고 들어간 원통 뜨기는 별로 어려울 것은 없었다. 처음에 차트와 설명을 같이 보면서 예? 싶었지만 다시 읽고 차근차근 한 단, 두 단 하다 보니 그냥 반복 패턴을 계속 뜨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다만 단수는 잘 세야 할 것 같았다. 물론 다행히 기존의 꽈배기와는 달라서 꽈배기가 들어가는 단위여도 어디쯤인지 짚어내기가 그나마 용이한 기법이긴 한데 그래도 처음부터 단수 체크를 잘해두는 편이 아무래도 나을 것 같았다. 그렇게 쿠팡에서 구매한 클로바 단수 카운터 진짜 잘 샀다. 너무 유용하게 잘 쓰고 있다. 또 그런다 또 IT 기업에 다니고 있는 나는 대부분의 IT인들이 그렇듯 프로젝트 오픈이 다가오면 거의 지옥을 경험한다. 나라고 예외는 아니다. 거의 4달째 야근을 하고 있는데 3월이 진짜 지옥이다. 정말로 하루에 뜨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점심시간 40분 정도뿐이 없다. 일주일 내내 뜨개를 해도 평일 뜨개 시간이 3시간 정도가 겨우 넘는 수준이었다. 올해 3월은 우리 부부에게 굉장히 중요한 달이기도 해서 매번 주말을 모조리 뜨개에 투자하기도 힘든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가장 문제는 이제는 평일에 쌓인 피로가 평일에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그렇다고 언제는 평일에 모든 피로가 풀렸냐 하면 물론 그것도 아니긴 하지만 양보해서
주말 이틀 중 하루 정도만 늦잠을 자고 뒹굴거리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됐었다고 치자. 그치만 지금은 주말 이틀을 풀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해도 피곤한 상태가 되었다. 주말에 분명히 잠옷바람으로 집에 있고 하는 거라고는 소파에 누워서 미드를 보고 있는 것밖에 없는데 손에 뭘 잡기가 힘들다. 그러다 보니 현재 내 타레 스웨터 진행 누적 시간은 길게 잡아봐야 40시간 언저리 정도다. 약 한 달 전에 시작을 했으니 대충 하루에 약 1.333333 시간 정도밖에 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야근만 아니었어도 이미 솜에 들어가고도 남았다고 확신한다. 이전에도 말했지만 나의 F5가 늦어지는 것은 전부 야근 때문이다. 전국의 IT 기업 근로자들 파이팅이다. 아무튼 그렇게 한 달 만에 몸통 패턴 한 구간을 완료했고 그 구간을 한번 지나니 속도가 좀 붙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쯤 되면 편물에서 부피감이 느껴져서인 건지 뭔지 아무튼 이대로 한 달 뒤쯤이면 완성되나 싶은 은근한 기대감이 든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슬슬 영상 작업을 할 때가 아닌가 싶은 시기가 오고 있었다. 그렇게 나는 편집을 핑계 삼아 뜨개를 일주일 넘게 손에서 놓게 될 것이다. 재밌니? 예. 뜨개가 없는 삶의 활력소야. 김관장. 예. 아주 재밌구나. 함뜨, 함께 뜨게 하기. 따지고 보면 함뜨라고 할 것은 별게 아니라 나 이외의 누군가와 같이 뜨개를 하면 그것이 함뜨가 아닐까. 친구네 부부와는 종종 모여서 뜨개도 하고 놀고 그랬지만 그 이외의 누군가와 함뜨를 목적으로 만나는 경험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우리는 처음으로 친구가 아닌 사람과의 함뜨를 하게 되었다. 과거 채널 극초창기 연늘 이야기에서 영상 편집 중 옆자리에 있던 인형 같은 댕댕이랑 인사를 했던 적이 있다. 그리고서는 며칠 뒤 내 영상에 달린 하나의 댓글. 그 댕댕이의 견주분이었다. 그 당시 구독자 수는 그다지 많지 않은 상태였고 해서 그런 경험이 이제 막 유튜브를 시작한 나에게는 꽤 소중한 경험이었다. 그런 해프닝을 시작으로 나도 조금 더 뜨개며 영상 편집이며 열심히 하게 되는 동력원이 되었던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역시 알고리즘은 대단했다. 그렇게 그 후 몇 번 더 바늘 이야기에서 마주치면서 인사하고 안뜨김과도 알게 되고 하면서 가뜩이나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는 우리 부부에게 단추는 정말 최애 그 자체였다. 그러나 안뜨김의 수업 종강과 안뜨김의 부상과 나의 야근 이슈로 인한 체력 저하가 합쳐져서 연늘 이야기 휴면 회원 상태가 되어버렸다. 거기에 그분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면서 소통 횟수가 좀 더 늘어나게 되었고 그렇게 한동안 연희동을 방문하지 못한 우리 부부에게 언제 한번 같이 함께하자는 제안을 주셨다. 그리고 약속한 그날이 도래했다. 네. 그때 거기서 산 거예요. 단추가 똑같이 생겨가지고 여기 이렇게. 아 귀여워. 너무 오랜만이네. 이거 제가 일본에서 사온 거거든요. 아 그때 사오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일본 실은 아니고 이탈리아 실이에요.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두 분이 같이 뿌띠 목도리 뜨셔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배색된 거. 아 신기하다. 안 되겠다. 커피 못 받아 사자. 모르시는 사람. 포바늘을 맨날 놓고 다니까 포바늘 또 사고. 뜨개인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는 내 애인, 내 배우자와 함께 같이 뜨개를 하는 것이 아닐까. 사람들은 대바늘로
담배님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예비 남편분에게 뜨개의 매력을 알려주고 싶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만나기로 한 날 남자친구분에게 아주 간단한 도안을 가지고 도와주시면서 같이 해보기로 했었나 보다. 그래서 간단하게 겉뜨기 했다가 안뜨기 했다가만 하면 되는 뿌띠 목도리를 가르쳐보기로 하신 듯 했다. 원래 돈 써야 아까워서 오빠 아까워서 뜨는 거예요, 오빠.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이게 제일 낫겠다. 게다가 무려 한 볼에 3만 원이나 하는 솔로 캐시미어를 그 자리에서 구매를 하시는 것을 보고 아, 절대로 그만두지 못하게 하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일단 질러놔야 돈이 아까워서라도 하게 되는 법이 아닌가. 헬스도 마찬가지로 일단 헬스장을 끊어놔야 쓴 돈이 있으니 한 번이라도 더 가게 되는 법이고, 러닝을 해도 러닝화 용품들을 질러두면 그게 아까워서라도 한 번이라도 더 밖으로 나가게 되는 법이다. 모르겠다. 오늘 그냥 뭐 수다 떨어. 줘봐. 자 하고 있어봐. 모르겠는데 나. 그렇게 담배님은 코잡기부터 알려주려다 아니다 싶었는지 코는 직접 잡은 후 겉뜨기만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고 전수를 시작했다. 하지만 남자친구분의 반응은 어? 였다. 이내 포기하고 가르침은 귀가 후 집에서 주는 걸로 계획을 틀었다. 배우는 건 집에서 하고 다음 모임 때는 기본적인 것을 배워와서 뜨개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 오는 것으로 목표를 변경했다. 그리고선 오늘은 조수 역할만 하라며 예비 남편분에게 큰 짐을 덜어주게 되었다. 아무래도 실패각이 크게 선 것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응원한다. 담배님 화이팅, 남친분도 화이팅. 처음 해본 함뜨는 생각보다 재밌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취향이나 각자의 온도 등 여러 가지들이 생각보다 비슷한 면이 많았어서 더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아무튼 재밌었다. 그리고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 분명히 함뜨였는데 나는 오늘 뜨개를 도대체 얼마나 하고 온 것인가에 대한 잠깐의 반성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은 걔를 그러지 않을까요? 되는 거 같아. 되는 거 아니야? 어쨌거나 종종 만나면 아주 재미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나저나 정말 오랜만에 방문한 연늘 이야기의 풍경은 사뭇 신기했다. 물론 나도 뜨개를 하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한창 안뜨기미 수업을 받으러 다닐 때보다도 훨씬 많은 남자분들이 뜨개를 하고 있었다. 혼자 오신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 여자친구 또는 아내분과 오신 것 같은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뜨개 하시는 것들을 곁눈질로 보아하니 이제 막 배우시는 단계를 넘어서신 것 같은 분들이 대다수였던 것 같다. 역시 뜨개가 대세인 것은 확실하다. 내 개인적으로 약 1년간 뜨개를 해오면서 느낀 것은 도안을 보고 뜨는 거야 어떻게든 한다 치는데 도대체 그 도안을 만드는 것은 어떤 영역일지 감도 안 잡힌다는 것이다. 머릿속에 옷의 디자인을 구상하고 디테일한 설정들을 추가하고 그걸 직접 도안으로 만들어보고 떠보고 수정하고 떠보고 수정하고 떠보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일까? 도안을 만드는 것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으니 단순한 상상으로만 생각해보려니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 도안을 고르다 보면 남자 옷만 나온 도안집을 보거나 공용으로 입을 수 있을 만한 디자인의 옷을 찾아다니다가 디자인이 괜찮다 싶으면 사이즈 베리에이션이 남자까지 입을 수 있는 큰 사이즈까지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면서 다음에는 무엇을 뜰까 생각해보는 편이다. 그러다 보니 쌓아두고 이번에는 이거, 다음은 저거 하는 식으로 골라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남자 옷을 메인으로 하는 도안 작가님은 없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정했다. 언젠가 도안까지 만들어 보는 것을 목표로 하기로. 언젠가는이다.
언젠가는. 뭐 하는 거야? 1만 원, 5억 원, 1천 원, 2천만 원, 5천 원, 5천 원도 있구나. 5억 원. 5억 원이 2개나 붙었어. 5억 원이 2개나 붙었지만 우린 1,000원이 되지 않을까? 진짜 짜증나네. 캐스트온을 하고 나서 한 달 동안 몸통 진입 후 패턴 반복 구간을 2개 정도 뜨게 되었다. 눈대중으로 보아하니 한두 개 정도는 더 뜨고 나서 고무단을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건 뜨면서 좀 봐야 할 것 같다. 이대로 간다고 하면 앞으로의 한 달 동안 내가 완성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동안 해온 것처럼 쥐어 짜내면서 하다 보면 그래도 금방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그냥 생각이 그렇다는 말이다. 반팔 이너에 니트 한 장 걸치고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의 날씨가 끝나기 전에는 완성해서 한번 입고 다녀보고 싶은 마음이다. 그렇지 않으면 올해 늦가을이 되어서야 입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기껏 열심히 떠놓고 반년을 놀릴 수는 없는 일이다. 근데 보통 이러다가 갑자기 여름 날씨가 되고 그러던데. 아무튼 지금까지 아직 반도 못 떴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모르겠다. 일단 직진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다. 내가 뜨는 첫 코실림 도안인데다 난 코실림 팬이었으므로 어떻게든 빨리 F5를 해보겠다. 그러니 야근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야근은 가끔 하고 저녁이 있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을 마친다. 슬슬 날씨도 따뜻해지고 곧 꽃피는 봄이 올 텐데 찾아주신 분들은 모두 칼퇴하시고 저녁이 있는 봄을 맞이하시길 바란다.